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북대학교에 와서 이렇게 많은 학생 여러분과 함께 제가 뜻깊은 시간을 갖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그 특강의 주제를 꿈, 미래, 도전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가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이 힘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의 학생들은 좀 전에 비해서 꿈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수십 장 이 이력서를 내고도 면접한 곳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갈수록 우리 학생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런 현실을 볼 때 제 마음도 참 아픕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이것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을 이루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그 꿈을 이루는데 중요한 방법은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제정책의 최대 목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엇보다도 우리 국가 전반에 걸쳐서 자유와 자율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성과 이 창의성을 최대한 북돋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것저것 지시하고 간섭하고 정부가 국민을 먹여 살리겠다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그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만다 하는 것을 현 정부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줄푸세 운동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금과 정부 규모는 줄이고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그리고 국가 법 질서와 공권력을 바로 세워서 법이 바로 쓰는 원칙이 바로 쓰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이것을 줄여서 줄풀세가 아니라 줄푸세라고 부릅니다. 정부에서 직접 돈을 쓰고 정부가 직접 돈 써서 일자리 만들겠다 하는 정책을 버리고 오히려 기업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규제 풀어주고 세금 내려주고 그리고 정부의 몫집을 줄이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이라든가 인도,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최근 3년간 7%의 그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매년 거의 7%대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저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7%를 7이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5+2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5%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고 2%는 바로 국가 지도자의 몫입니다. 너무 법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매년 성장률 1%가 달아나고 있습니다. OECD 29개 국가 중에서 질서와 법을 안 지키는 걸로 끝에서 세 번째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OECD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한국이 법 질서만 제대로 지켜도 매년 1%씩 경제 성장을 더 할 수 있었다. 1%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면 한 7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너무 법을 안 지켜서 이만큼 많은 일자리가 달아났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규제를 풀고 그 외교 역량을 강화하면
1%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잠재 성장률 5%에 국가 지도자가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2%를 더한다면 우리나라는 7%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것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새롭게 미래를 열어갈 그런 그 힘을 찾아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쭉 발전해온 과정을 살펴보면 그 시대마다 산업의 쌀로 불리우는 핵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산업의 쌀은 땀이었습니다. 농경시대에는 뭔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일을 하고 이래야만 더 수확을 얻을 수 있고 발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땀이 산업의 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의 쌀은 철입니다. 조선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이 다 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산업의 쌀은 반도체입니다. 정보통신기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쌀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네 번째 쌀이, 네 번째 산업의 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바로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네 번째 쌀인 사람에게 더 투자하고 또 사람을 키워야만 21세기에 국가 경쟁력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21세기의 국가 경쟁력은 그 원천이 바로 지식과 정보이고 이제는 사람이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경쟁력이 바로 국가 경쟁력이 되도록 사람을 키워야 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특히 교육과 과학기술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지금은 바로 경제의 중심이 사람이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여러분과 같은 인재들이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자리는 한반도에 국한돼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세계의 문을 열어놓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확대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만 한다면 국가가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드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차게 도전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서 앞으로 힘차게 도전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바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부정부패하고 법을 안 지키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나라라면 여러분도 모두 맥이 빠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땀을 흘린 만큼 피를 흘린 만큼 보상을 받고 성공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 젊은이들도 도전하겠다 하는 의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이란 어떤 나라냐? 이럴 때 우리가 3만 불 개인 1인당 소득이 3만 불이다 5만 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법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력보다는 학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혈연이 중시되는 경우도 있고 또 빽 있고 줄 잘 서는 사람이 앞서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전북대학교의 학생 여러분은 우리 전북 지역의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서 힘든 입시 관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입학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막상 사회에 진출을 했을 때 실력 외적인
그런 그 문제 때문에 갖고 있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제대로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전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때 우리는 미래로 나갈 수 있고 나라도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칙을 지키는 자세,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부정부패와 오염에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만 탓한다면 국민들도 반칙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가 지도자가 국민과 맺은 약속, 이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사회 지도층인 정치인부터 약속과 원칙을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어떤 거창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는 이런 데서부터 저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고 생각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영국의 대처 총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국 병을 고치고 또 가장 지금 유럽에서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든 것도 이 어떤 물리적인 힘 이런 것이 있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확고한 신념과 원칙을 지키고 그것을 끝까지 실천해 나갔기 때문에 영국병을 확 고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당당한 선진국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신뢰와 원칙을 생명같이 생각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도 그것을 저의 정치 생명같이 생각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물리적인 성장뿐 아니라 진정한 정신까지도 함께 갖춘 나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나라를 믿고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부터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렇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에게는 아예 불가능이라는 말조차도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다면 다시 힘찬 도약을 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의 원천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들입니다. 여러분이 나라의 희망이고 학교의 희망이고 가족의 희망이고 또 저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만나서 제 가슴 속에 또 다른 희망을 안고 돌아갑니다. 여러분과의 만남,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 가족입니다. 저를 이모같이 또는 언니같이 생각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 홈피도 방문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연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을 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읽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